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개인 영달의 눈이 멀어 경찰 조직을 팔아 대선에 개입한 역사의 죄인이요 철면피한 자로 매도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최후 진술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검찰이 경찰 비하적인 선입관과 짜맞추기 수사로 자신에게 정치경찰의 오명을 씌웠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인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어제 결심 공판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검찰이 4년을 구형했던데요.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년, 그리고 그와 별도로 직권남용죄로 2년 이렇게 해서 합쳐서 이제 4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일반적인 어떤 양형 기준에서 보면은 적절한데 아마 국민들의 법감정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양형상 적절하다고 하시는 것은 구형량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보통 구형하면은 약간 거품이 끼어서 판결에서 깎이는 경향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약간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김용판 전 청장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배제하겠다. 그렇게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 사건의 핵심은 진실 규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됐다라는 전제로 만약에 본다면은, 양형 자체를 가지고 더 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더 세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약간 저로서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네, 법하고 또 법 감정하고는 다르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번 공판 핵심 쟁점이 뭐였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부장이나 과장 등하고 같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축소하고 오히려 또 진실을 은폐한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좀 유리한 정황을 만들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대선 사흘 전이었죠. 12월 16일 밤 11시에 이례적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 부분. 그렇죠. 이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수사를 축소 은폐했고 또 그런 내용을 발표했고 그래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이런 의도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죠. 네. 김 전 청장은 의혹을 예상대로 전면 부인을 했더군요. 예, 맞습니다. 김 전 청장이 어제 했던 발언 내용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가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끝까지 이제 부인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작년 12월 12일, 즉 김하영 씨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대선 개입 활동을 했다는 것이 적발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국정원 직원인 김하영 씨의 컴퓨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라는 수사 보고가 수서경찰서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는데, 그것은 자기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라 검찰도 당시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는 얘기로 이제 항변을 했고, 또 경찰은 검찰과는 달리 상명하복하는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부당한 명령을 했다면 그 당시부터 문제가 됐었을 것이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6일 밤에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 것이 이제 대선 개입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6일 밤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당시 엠바고가 이미 결렬이 돼 있어서 언론 보도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내부적으로는 경찰청장과도 조율을 거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 이 얘기는 좀 빌려 얘기하면 책임질 사람은 경찰청장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번 수사는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경찰 비하적 시각이 불러온 짜집기 수사다. 이렇게 평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 김 전 청장 얘기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검찰이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걸 검찰이 사실상 거부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뭐 본인도 부정적이었지만. 예. 자신도 이제 검찰하고 같은 입장이었다 이런 얘기였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자기가 부당하게 부정적인 입장, 부정적인 어떤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검찰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 자신의 혐의를 벗는 그런 주장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으로서는 자신의 입장이 어떤 독보적이고 아니면 독보적이고 또는 독자적이었다가 아니라 이미 뭐 검찰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해봤자 검찰 단계에서 결국은 거부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특별히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오히려 이제 경찰의 그 지도부로서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수사 보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검찰을 설득하는 역할을 했었어야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막았다고 하면은 뭐 자신은 노력했는데 외부의 위압이나 이런 검찰의 판단 때문에 막혔다라는 해명이나 변명이 될 텐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의 변명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후 변론 쭉 읽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12월 16일 밤 11시 수사 결과 발표 판단한 자체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표현을 하긴 했더군요. 네. 근데 말씀대로 경찰청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말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을 경찰청장한테 떠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16일 밤에 긴급하게 수사 결과 발표한 것이 왜 옳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엠바고 결렬로 언론 보도가 이미 다 될 거였기 때문에 라는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보다 좀 더 그 소명이나 입증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설사 엠바고가 결렬돼서 언론 보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언론 보도가 먼저 되고 나서 자기네들이 수습하는 식의 어떤 보도 형태를 기자회견 형태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는데 자기네들이 선제적으로 그냥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좀 타당성이 부족한 해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밤 11시 발표 시점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어서 뭐 그것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은 발표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발표 내용에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그 문제가 됐었죠. 뭐 지금 뭐 댓글 관련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발표를 한 건데 사실은 이때 이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댓글뿐만이 아니라 찬반 표시를 위주로 오늘의 유머에서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데 대해서 특별하게 보고 기자회견 내용이나 이런 데 넣지도 않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해당 그 사이트의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일 날 수사 착수한 지 3일 만에 이제 긴급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언론이 만약에 엠바고 결렬로 보도를 하면 아직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데 좀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 결과를 공표한 것 자체가 특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저는 어제 김용판 전 청장의 최후 변론에서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의아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CCTV 동영상 내에서도 어떤 시기든 확실한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댓글 흔적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중간 조사 결과 발표 하루 전에 찍힌 그 서울청 디지털 분석관들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동영상에 찍혔을 텐데 흔적이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CCTV 동영상에 그 댓글 흔적 발견했다라는 것들이 뭐 대화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발언 뭐 흔히 말하는 유체 이탈 화법 같기도 하고 이게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뭔가 지시했다는 부분이 CCTV에 안 나왔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 분석관들이 대화를 하면서 위에 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뭐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는 안 나왔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 실제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CCTV 영상에 보면은 댓글이 나오는 것 같다. 이거 뭐냐 막 이런 식의 대화가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한 부분은 안 나온 거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수사 축소 및 은폐 지시 등 이 중요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뭐 지금 언급하지 않으셨던 그런 증언과 증거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그 수사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뭐냐면은 일단 15일 날 뭐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5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점심을 했는데 누구하고 점심을 했는지는 아직도 밝히고 있지 않죠. 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 와서는 정치인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돼야 사실은 전체적인 윤곽이 좀 나올 것 같고. 네. 또 16일 날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하고 통화한 사실까지는 인정을 해요. 네. 근데 그 통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박원동 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좀 이루어져가지고 이 부분이 좀 또 밝혀져야만 전체적으로 김용판 전 청장이 어떤 역할을 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가 분명히 될 텐데 이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이런 부분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지금 수사와 공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특히 점심 식사한 대상이 기억은 안 나는데 정치인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네. 부인하는 내용들이요. 이 그렇죠. 법원에서는 어떻게 네. 판단을 할까요? 법원에서는 정황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론의 전체 취지라고 해가지고 공판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뭔가 정황상 분위기나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법원은 고려해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즉 점심 식사를 누구하고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원도 고려를 할 겁니다. 네. 뭔가 숨겨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증거로 현출된 건 아니어서 전면적으로 뭐 이런 것을 고려하기는 어렵더라도 분명히 고려는 해야 될 겁니다. 예. 자, 재판부 최종 판단은 언제 나오는 거죠? 2월 6일 날 지금 선고하는 것으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족한 부분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나온 증인들, 즉 부하 직원들이죠. 부하 직원들이 일관되게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이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이 너무 많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재판부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공직선거법 적용, 그래서 유죄가 나오는 것은, 유죄가 나오긴 할 거다. 이런 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유죄가 나와도, 그러니까 실형인 경우에도요, 집행유예일 수도 예. 있고, 만약에 징역형이 되면 법정 구속될 수도 있고요. 예. 법정 구속을 안 하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